살아있는 뉴스,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양 후보 측의 지금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정치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팀이 어제 첫 회동을 가졌는데요. 다만 민주당 발로 안철수 양보론, 또 신당 창당설 등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안 후보 측이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라며 지금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서 서로 갈등을 지금 빚기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을 연결해서 대선을 40일 앞둔 전국 상황에 대한 입장과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로 대선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탄 만큼 한층 더 마음이 좀 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캠프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두 분이 만나셔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네. 단일화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은 좀 안심할 만한 사안인데요. 네. 과연 어느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서는 상당히 속 긴장 상태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요. 네네. 네. 우상호 의원님도 지금 전화 상태가 안 좋은 게 느껴지시죠? 네네, 소리가 좀 지식되네요. 네.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또 상태가 좋아졌는데. 네네네. 예. 계속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지금 양 후보 실무팀이 어제 첫 회동을 가졌잖아요. 네네. 4대 의제 설정에 지금 합의를 했는데. 네. 의제만 설정하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좀 없었던 거죠? 어제 한 4시간 정도 네. 측이 의제 설정과 이제 그 현안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오늘부터 또 논의가 후속 논의가 있습니다만 계속 후속 논의를 통해서 더 진전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직은 안 한 것 같은데. 네네. 하다 보면 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 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요.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요. 저희가 다시 네네. 전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잠시 끊어주시고요. 네, 오늘 유난히 좀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잘 됐다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이 되는 대로 곧바로 이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안개가 오늘 상당히 많이 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운전 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새누리당 상황, 경제민주화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 우상호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을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과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좋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합의는 의제만 했고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4시간 얘기했는데. 네. 무슨 얘기를 자세히 했는지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4개의 의제를 놓고 첫 번째 의제에서 추상적인 원래 첫 번째가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이기 때문에. 네. 원래 첫 번째 주제가 좀 추상적인 과제고요. 네. 오늘 얘기할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죠. 네. 아마 오늘부터는 좀 구체적인 정책 논의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4가지 지금 의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가 왜 필요한지, 다시 말해서 새정치의 필요성과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요. 또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정치와 정당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대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자. 대국민 약속인가요? 네. 이렇게 4가지 의제를 설정했는데 오늘 정치와 정당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면 앞으로 3번을 더 만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 번에 만나서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이견이 많이 크면. 네. 몇 번에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두 분 그 후보께서 만나서 합의한 내용, 또 그동안 양 후보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네. 유사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 와 비전도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건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예. 합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 이 새정치 선언 이 말하자면 협의를 네. 끝내겠다는 것이 바로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양 후보의 정책과 공약, 뭐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일부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이해운 최고위원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50개 어젠다 가운데 20개가 다르다. 그래서 단일화는 뭐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지금 뭐 FTA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간에 좀 의견이 다른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조율을 해서 담아낼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이 새정치 문제가 아니고 네. 정책 협의할 때 들어갈 사안인데요. 네네. 원래 그 약간의 이견 차이라는 것은 늘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고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흠집 잡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공감대가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어디까지를 볼 거냐. 예. 그리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자면 최대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낸 것으로 인정할 거냐. 이건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A와 B라는 후보가 서로 말하자면 연합을 할 때 네. A부터 Z까지 같아야만 연합을 한다. 저는 그런 거는 세계 정치사에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서로가 비슷한 공통분모를 최대한 만들어내서 네.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것. 이런 것이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운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새누리당과 그 자유선진당이 합칠 때 도대체 왜 합치는지 어떤 정책을 공유하는지 단 한마디 국민에게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선진통일당이죠. 예. 선진당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탓만 하는 저런 모습이 옛날에 국민들이 비판했던 구태 정치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정치 쇄신 방안들에 대해서 좀 오늘 논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중앙당과 뭐 국고보조금 폐지나 또 축소, 네. 또 국회의원 정원 100명 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좀 선언문에 담기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네. 분권형 정당 체제를 만들겠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의석수를 한 40석 줄여서 전체 300석의 의원 정수 속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겠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죠. 네. 충분히 논의 가능한 내용입니다. 취지는 결국 네. 기존 정당의 기득권 또 기존의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네. 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는 같은 겁니다. 예. 그 안에서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 100명 축소 같은 경우는 조율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좀 파격적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그것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라는 건요. 만나서 서로의 견해를 들은 다음에 그걸 절충하고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합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 합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안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네. 이 안도 정치 쇄신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세하게 물어보시는데요. 예. 예,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 안에서 어떤 사안들을 선택하고 거기서 어떤 것을 조율할 것인가는 이제 협상팀의 과제죠. 예. 이제 홍보단장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 큰 틀에서 하나하나 네. 보면 합의되는 것도 있고 합의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합의되는 것이 합의되지 않는 것보다 많아지면 네. 설사 100% 자기 쪽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야권 연대를 깨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지켜보시면 예.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제가 한 가지는 꼭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그 이해찬 박지원 지도부 사퇴 문제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 지금 언급했던 부분인데, 오늘 실무회동에서, 네? 그쪽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죠. 구체적으로 그분들 물러가라고는 안 했겠죠. 네, 간접적으로.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그걸 안철수 캠프에서도 우리가 언제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 물러가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또 애둘러 표현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해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오늘 실무회동에서 이런 민주당의 어떤 인적 쇄신 분야도 좀 다뤄지게 됩니까? 거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의 문제네요. 현재 계획대로, 예, 말씀하시죠. 네.
예.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주말쯤에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을 좀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룰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언문 채택이 좀 늦어질 경우에 룰 협상과 이렇게 병행을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사실은 병행해서 하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워낙 강하게 먼저 정치 선언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 정치 선언을 좀 조속히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정책 협의 그리고 또 단일화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협의로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때문에 새정치 선언 이후에 그 말하자면 절차와 방식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도록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새정치 선언에 대한 협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늦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가능한 한 이번 주 내로 선행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선언문 채택을 완성하고 이제 룰 협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한정, 예를 들어 이 새정치 협상에만 일주일이 걸린다든가. 네네. 이러면은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네. 빠르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복잡하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닌데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네. 유불리 따지지 말고 조속히 다방면에서 협상을 진행해서. 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절차와 방식을 빨리 확정 지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빠른 선언문 채택을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충실한 내용을 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룰 협상과 관련해서 그 협상팀에서 실무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두 후보의 이른바 단판 회동 처리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여여두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지 않다. 최근에 보면요, 언론에서 이렇게 양쪽 캠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꾸 이렇게 앞질러서 보도하시는 바람에 양쪽 캠프에 자꾸 신경전이라고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어떻게 그 대통령 후보들이 모여서 세부적인 룰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겠습니까? 네. 일단 적어도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친다는 정도의 실무 협상은 충분히 실무자선에서 협의가 되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됐을 때 두 후보가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그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앉아서 나한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하여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네. 실무 협상은 뭐 후보들끼리 하지 않겠지만 어제 그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실무 협상팀에서 단일화 방식 같은 것을 이제 논의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최종 그 방점을 짓는 것은 두 후보가 좀 방점을 찍을 것이다. 그거야 당연히 마지막에 쌓이는 후보들이 모여서 하시죠. 네, 그런 수순을 일단 거치겠죠? 네, 그거는 뭐 과거에 여러 전례를 보면 네. 이미 다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전례에서 벗어나서 네.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꾸 이제 그 언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아니요, 말씀하시죠. 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단일화 룰과 관련해서 뭐 문재인 후보가 전격 양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사실. 네. 또 그렇게 되면은 뭐 여론조사 한 번으로 야권 후보를 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뭐 여론조사 원샷 방식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보단 차원에서 혹은 대변인과 언론에 저희 캠프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 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 두 분이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협력하고 네.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후보 개인의 유불리보다는요. 이 과정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경선 방식에 있어서도 두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이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문재인 캠프의 공식 생각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제안한 후보 단일화 세 가지 방안과 원칙과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일단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단일화,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단일화, 또 국민과 통합하는 단일화죠. 근데 모바일 경선과 그럼 TV 토론이라고 하는 단일화 룰을 좀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꼭 모바일 경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여론조사도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한 방식이긴 하지만, 네.
사실 과거의 많은 경선 과정들 보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 그런 조사뿐만이 아니라 조금 네. 더 참여형 방식이 필요하다. 예. 방식은 꼭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의논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양쪽 캠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제 그 협상 과정을 한번 전망을 해보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은 안철수 캠프 쪽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하신 적이 별로 없어서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대화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뭐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 제3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성식 본부장이요. 저는 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예.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제3의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알 수 없죠. 그 제3의 방식을 고민하신 분들이 제안을 하셔야 되겠죠. 네. 고전적인 방법이면 제3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원칙은 네. 국민이 참여해서 네네. 뭔가 이 뜨거운 경선이 되는 그런 야권 단일화가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참여하는 거는 뭐 어떤 대원칙이죠. 그 틀을 깰 수는 없는데 네, 그 방식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방식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냐. 그렇죠. 네.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네. 국민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때문에 참여형 방식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예. 다수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네. 참여형 방식은 분명히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참여형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는 있죠. 네. 그러면 그 이외에 국민의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 모바일이라든가 어떤 뭐 그 배심원제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데 그거는 모여서 만나서 의논할 얘기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좀 다행이지만 뭐 만에 하나 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제1야당의 좀 존재 여부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로서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정해주신 대로 승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우리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저희 문재인 캠프의 각오고 결의입니다. 네.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좀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후보가 어른스럽게 네. 전체 판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참고 또 이렇게 양보하고 계신데. 네. 혹시 뭐 그만큼 이번엔 정권 교체가 절박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절박한 심정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이 경쟁에서 이겨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으니 걱정 마라.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자신감도 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 얘기도 또 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없는 정권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당내 지금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단일화가 돼도 약간 좀 불만이 좀 가라앉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는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어차피 이 다인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50대 50의 승부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그 시간에 문재인 후보를 돕기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당 창당설 아닙니까? 네, 일단 두 후보 모두 부인했죠? 네, 신당 창당설은요. 예. 저희 문재인 캠프나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더 커진 사안이거든요. 네. 제가 그날 계속해서 우리는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 없다.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2번이나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네. 언론에 보도되는 게 다 문재인 캠프에서 이야기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너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가치와 어떤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민연대 방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후보 간의 어떤 첫 회동에서부터 7개항에 이제 들어간 문제 아닙니까? 국민연대라고 하는 말이요. 그럼 국민연대라고 하는 말을 좀 해석하기가 상당히 그럼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지금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으로 그 후보가 정해져도 방금 사회자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한쪽 지지자들이 좀 불만이 있거나 이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노력을 하나 국민연대라고 하는 틀로 묶어서 지지자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취지의 국민연대라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집단이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지지자를 통합해서 만드는 게 정당 아닌가요? 통합이 되면은 바로 이제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이 네네. 대통령 된 이후에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는 것이 네. 적어도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예.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정치 협상까지도 네. 협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것까지 발전되는 게 아닌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네. 내부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신 내용 속에서는 분명히 신당 얘기는 없었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힘을 합하기 위한 틀거리로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두 분 대화 속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의도를 의심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잠시 뭉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속성이 없는 정치 세력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까지 두 분이 네. 미리 계획을 해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근거 없는 억측을 안 하는 게 좋다. 네.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양 캠프의 공식적인 보도 라인에서 계속해서 부정하는데도 네. 자꾸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말씀드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 후보의 그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쓰십니까? 아무래도 절차 과정에서 예. 국민들이 볼 때 저 두 사람은 정말 이 새로운 정치 혁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자 하는 그 힘에 국민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가치를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단일화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서로 아름답게 경쟁하고 멋있게 승복하는 그런 단일화 과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대해서 한 가지 현안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보단장을 좀 맡고 계시기 때문에요. 문재인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민생과 여성 대통령론을 지금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의 그 여성 민생 행보를 통한 대응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후보는 각자 자기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야당 입장에선 그동안 이분이 15년 정치하면서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이다 이런 것보다는요. 네.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시고 네. 여성 정치인들을 많이 발탁하는 그런 정치 행보를 과연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성 지도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네. 이분은 사실상은 여성을 위한 정책은 해본 일이 없다. 그런 점에서 여성 대통령으로 자처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성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고 또 지도자로서 많이 또 움직이시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과거에 방산 국무총리를 총리로 추천한 적도 있고. 네. 또 강금실, 한명숙 두 분을 서울시장으로 추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미 여성을 정치적으로 우대한 또 여성 정책을 가장 많이 펼치고 여성 가족부를 만들었던 그런 진영이 바로 우리 진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